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1월은 정말 한국 증시 역사에서 뜨거운 1월, 소위 1월 효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닥은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4%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무려 14%가 상승을 했더군요. 대단한 상승세입니다. 자, 어제 또 삼성전자의 깜짝 액면 분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국민주 선언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카드를 내놓은 건데요. 주가 상승 기대, 저변 확대감 기대 이런 것들로 주가가 오를 것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샀는데 외국인 기관은 삼성전자를 엄청 매도했습니다. 결국 어제 산 개인들은 소위 물린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좋은 재료일 텐데 왜일까 고민을 갖게 하는데, 시장은 늘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삼성전자 매매가 중단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기관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죠. 또 인덱스에서 빠지면서 혼란도 있을 수 있다. 투자는 참 생각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또 전망들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조금 밀렸습니다. 0.2%. 미국 증시가 반등했는데 야간 증시는 좀 밀렸고요. 미 증시는 다우가 0.28%, 나스닥이 0.1%. 오늘은 소폭이긴 합니다만 반등에 좀 나섰네요. 출발 마케돈 2월 1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방송 막 하고 있는데 다른 분 코너 하고 있는데 잠깐 끊어주세요 하면서 저도 어제 그랬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화 없지만 기다리던 삼성전자의 액분이 됐다. 좋은 얘기일 텐데 외국인들은 또 어마무시하게 팔았대요. 기다리던 뉴스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처음 들은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여러 번 삼성전자 액분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닝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어라는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종목들한테. 그리고 지금 이제 주주환원 책 쪽으로도 보게 되면 사실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버는 돈에서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고 배당하고 그래서 배당 높여주고 이런 부분들로 써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주로 50대 1로 쪼개면요. 이거 단순 계산 한번 해보세요. 250만 원짜리로 50주로 쪼개면 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를 5만 원대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원래 액분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에 아무런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만 250만 원짜리 삼성전자보다 갑자기 5만 원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10만 원 가도 이게 감이 안 오는 거거든요. 감이. 그러니까 250만 원 하고 있다가 500만 원 주가 가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5만 원짜리 주식 10만 원 우리가 250만 원 보고 있었던 상황이면 그럼 그거는 고개를 또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리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액분이라는 게 사실 그런 효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반응이 좀 세게 나오고, 제가 좀 이따 도표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액분한 기업들의 이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희석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의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액분이 실시되고 나서 초기 반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 매도에 정확히 제가 계산기 93%? 어제 외국인 총 매도의 93%가 삼성전자였거든요. 맞아요. 현물값에서. 근데 어제 선물은 또 보세요. 그 전날 거의 1조 가까이 매도 얘기하다가 어제 선물 샀죠. 어제 같은 경우에 1조 가까이 또 매수를 얘기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들 수급이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쪽에서 모여 있었던 거고,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끝판왕을 보고 일정 부분에서는 매도 수요가 있었을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단기적인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나면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제까지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샀었던 이유는 비싸잖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주가가 비싼 거지 가치가 비싼 게 아니죠. 1,000원짜리 주식이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이건 싸잖아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게 밸류에이션 뭐 100배짜리 기업일 경우에는 그게 훨씬 비싼 거죠. 근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한 번도 비싸게 거래된 적 없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건 200만 원 중반을 훌쩍 넘다 보니까 이건 비싸잖아요. 내가 이거 몇 주나 사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못 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향후에는 그런 이 제한들이 상당 부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 강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비싸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꺾어낼 이유가 없고 어제 주주환원에 큰 획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강세론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 국내 시장 얘기하기 전에 어제 FOMC 얘기도 간략하게 해야 되니까요. 예. 어제 FOMC 코멘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자신감 표현이 꽤나 많이 있죠.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뭐 예상했을 때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3차례의 금리 인상 가이드를 유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3월 달에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네. 뭐 3, 6, 12가 될지 뭐 3, 9, 12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의 금리 인상 가이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평가들 내려온 거 보면은 다소 좀 매파적인 뭐 FOMC였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대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매파적인 FOMC였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고 달러가 보셔야 됩니다. 달러가가 정말 매파적인 FOMC로 해석해서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판단했으면 어제 달러가는 올랐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달러가는 뭐 약보합 기록하는 걸로 봤을 때 시장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제도 아침 시황에서 그런 부분 말씀 많이 드렸고 어제 삼성전자 효과에 뭐 많이 기대긴 했습니다만 그 전날 미증시 빠진 거 반영 안 했잖아요. 예. 거래소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전략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5만 원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최대 호재를 갖게 되겠지만 삼성 쪽에서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뭐 노력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예정으로 봤을 때는 4월 27일서부터 5월 14일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불확실성으로 해석하는 수급들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급적인 요인이고 저는 오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어두운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 순이익이고 파란색 선이 전체 이 어닝에서 네. 이익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라는 네.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30%가 이제 훌쩍 넘어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고요. 근데 이때는 금융위기다 뭐다 해가지고 뭐 죽겠다 얘기하고 있을 때 뭐 계속 감익 찍고 있을 때 그때 삼성전자 뭐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갤럭시 신화를 막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IM 사업부에서 분기당 4조 막 이렇게 벌 때예요. 어제 보니까 IM에서 2.4조인가 벌었더라고요. 네. 이거 몇 년 전에 4조 막 이렇게 벌었으면 그때 어닝이라고 해봐야 7조 단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 지금 레벨을 보시게 되면 이때는 확 올라갔다가 확 꺾인 이 순익 비중이지만 지금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순익 비중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 시장의 어닝이 빠지면서 나오는 삼성전자의 증익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 이익이 늘고 있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 순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견조한 시장, 좋은 시장의 넘버원 값이 잘 나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증시를 불리하게 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넘버원 종목으로 마이너스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그러면 니네 주주환원채도 끝판왕까지 보여줬고 어닝도 여기서 더 얼마만큼 찍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어닝은 추가적으로 늘었지만 연관성과가 훅 빠져버린 13년도 요때를 제외하고 보면 이때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알아요. 이 14년, 15년 이쪽으로 보게 되면 어닝 그로스가 이제 갤럭시 신화가 이제 점차 좀 옅어지면서 가믹 쪽으로 훅 들어갔었던 구간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 증가율이 여전히 플러스로 잡히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50조 원 영업이익 레벨을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말 생뚱맞게도 뭐 30조 원 영업이익대로 뭐 돌아간다든지 그런 식의 가이드를 주고 있는 시각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익의 속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익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거의 보고 있지 않은 시장인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연관성과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구간 동안에 삼성전자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이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읽고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시장의 어닝도 크고 있고 삼성전자의 어닝도 크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게 삼성전자만 올랐지 내 주식은 하나도 안 올랐다. 라는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셨겠지만 네. 요즘에 이 수익률 갭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높아졌을 때는 삼성전자만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상당 부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퍼포먼스를 상당 부분 잘 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삼성전자로 쏠려 있었던 시각도 많이 꺾인 상태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뛰고 시장 탄성 죽고 삼성전자 탄성 죽으면 시장 탄성 올라오고 뭐 이런 그림들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쪽으로 이 액면 분할의 효과가 과도하게 먹히면은 시장한테도 불리하겠지만 어제 시장 분위기 보셨듯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 액면 분할 효과를 뭐 시장에서 뭐 과대 포장해서 계산하지는 않았다. 뒤에 보는 것처럼 액면 분할 공시 이후에 초기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장기적인 반응은 가이드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단기적으로 플러스가 발생되고 장기로 가면 희석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른 기업들의 액면 분할 효과를 본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디데이 날에는 평균적으로 3% 정도 오르더라. 확률로 보면 한 64.6%의 확률로. 뒤에도 보는 것처럼 뭐 5거래일이 지나고 20거래일이 지나고 120거래일이 지날 때까지 확률상으로는 50% 이상의 확률을 유지하면서 수익률은 끌고 올라가더라.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확률단도 떨어진다. 이것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게 액면 분할 옛날엔 얼마였는데 라고 기억만 할 뿐이지 시장에서는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의 효과도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예. 기다렸던 뉴스에 매도했었던 매물이 일부 나왔을 뿐이고 이건 시장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읽었었던 시장뷰, 뭐 달러가의 변동이 나온 것도 없고 강세로는 꺾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어제 기술적으로 많이 아쉬웠겠지만 어제 장중 20피 넘는 상승에서 다 뱉어내고 끝을 내다 보니까 많이 아쉬웠겠지만 이제까지 올랐었던 속도에 감속에 불과하다. 기존 의견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액분화 효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BGF도 보고 그러니까 한 달이나 3주 동안에 그 업황이나 시장도 꽤 변하잖아요. 네, 그걸 네. 반영 안 하고 있다가 네, 예, 맞아요. 순간적으로 좀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예. 자, 이번 주에는 그 미국의 실질적인 실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좀 미국 증시가 핑계를 삼아서 부담을 가졌고 우리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제 2월이 시작됐어요. 예. 시장 기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증시로 따졌을 때 이틀에 불과합니다. 네. 조정. 근데 우리가 이 이틀 과거에는 미증시 이틀 연속 빠졌다 그러면은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호들갑 떠는 이유는 맨날 올라가는 미증시만 그만 보다가 보니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뭐 0.6% 뭐 그리고 뭐 그 전날 빠진 거 뭐 한 0.2, 3% 뭐 요거 합쳐가지고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왜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서로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나폭으로 따지면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과도하게 시장에서 빠진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뭐 투자자들은 빠진 이유를 찾아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유라도 갖다 붙여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차트가 상당 부분의 힌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앞은 어제 보여드렸던 대로 금리단이고요. 뒤에 건 달러 값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이거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겠죠. 네, 국채 가격은 수익률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국채가는 떨어졌겠죠. 우리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뭐 T노트, T빌, 미 채권이 가장 안전하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는 국가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넘버원 키커런시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게 미국. 그 미국의 채권을 들고 있으면 망할 리는 없다. 이게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 안전자산 이 미 국채 가격은 점점점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구간 동안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미 주식은 어땠어요? 미국 주식은 눈만 뜨면 매일같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최고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입니까? 미국 증권이 안전자산입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죠. 그러면 여기서만 볼 수 있듯이 위험자산 선호도 쪽으로 시장 반응이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달러가 만약에 튀었으면 이런 그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금리가 이렇게 솟구치는데도 불구하고 미 달러는 계속 빠졌어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 달러가 안전자산입니까? 대한민국 원화가 안전자산입니까? 당연히 달러죠. 달러가 안전자산이죠. 그러면 안전자산 달러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위험자산 쪽으로 이 수압을 돌릴 수 있는 니즈가 점점점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위험자산 선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이 구간에도 시장은 이제까지 계속 뭘 쳐다본 거예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크게 여기서 반전을 찍지 않는 이상 제가 여기서 강세론 뷰를 꺾어낼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고요. 최근 주식이 좀 반응을 보였던 건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이 일부 움직였을 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가지고 연초 이후 글로벌 주식이 한 7% 정도 올랐는데 S&P 내에서 보니까 헬스케어, 소비재, IT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더라. 공통점이 뭐예요? 밸류에이션 비싼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밸류에이션 단이 아니고 성장성을 안고 있는 고밸류 단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미증시 뭐 맨날 강세 얘기하다 보니까 미증시가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죠. 최근 2주 동안의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브라질, 홍콩, EM,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멕시코 여기가 미국보다 더 오른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빤히 쳐다봐도 안전자산 선호도가 있으면 선진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겠죠. 근데 지금 위험자산 선호도가 살아있으니까 어디가 오르는 거예요? 이머징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이 강세론을 꺾는다? 그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이 뷰를 바꿔낼 필요가 없다. 4분기 어닝에 대해서 다소 우려하는 시각들. 그러니까 항상 뭐 계절성을 좀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하는 시각들이 반영이 됐었던 거고 그 부분이 다소 좀 올랐었던 속도에 감속을 줬을 뿐이고 전일과 전전일 시장에서 기술적인 부담으로 아쉬움을 남긴 시장일 뿐이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읽기에는 다소 좀 빠르다라는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을 맞으면서 시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가장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살 때도 팔 때도. 삼성전자겠죠. 맞습니다. 살 때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고 팔 때도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액분 효과가 이 발표가 됐고 그 뉴스에 어제 나온 반응은 분명히 외국인들 매도 집중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팔면은 글쎄요, 시장에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오늘 잡아당기는 그림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강세론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